5월 22일 금요일 시황요약. 오늘 해외 시장은 비교적 안정적이었습니다. 다우 0.55% 상승, 나스닥 0.09% 상승, S&P 500 0.17% 상승, 니케이 2.66% 상승, 상해 0.85% 상승. 미국장은 크게 강하지는 않았지만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중요한 것은 미-이란 종전 기대였습니다. 미-이란 휴전과 제재 완화 합의 초안 조율, 국제유가 급락, WTI 100달러 하회, 뉴욕 증시 상승, 다우 사상 최고치 경신. 이 흐름은 한국장에 긍정적이었습니다. 하지만 환율은 여전히 부담이었습니다. 원달러 환율 1518.6원, 0.87% 상승, 환율이 1510원대 후반까지 올라왔습니다. 이건 아주 큰 부담입니다. 보통 이 정도 환율이면 외국인 수급은 좋기 어렵습니다. 오늘도 코스피에서는 외국인이 팔았습니다. 오늘 코스피는 버텼습니다. 코스피 7847.71, 0.41% 상승, 개인 1.5조 매수, 외국인 2.6조 매도, 기관 9,700억 매수. 코스피는 상승했지만 수급은 완전히 좋지 않았습니다. 외국인은 오늘도 팔았습니다. 개인과 기관이 받았습니다. 즉 코스피는 강하게 올라간 장이라기보다 기관과 개인이 받으면서 버틴 장이었습니다. 특히 삼성전자는 2%대 하락했습니다. 삼성전자 성과급과 실적 전망 하향 부담, 외국인 순매도 삼성전자, 기관 순매도 삼성전자. 이 흐름 때문에 코스피 상승폭은 제한됐습니다. 하지만 시장 전체가 무너지지는 않았습니다. 오늘 진짜 주인공은 코스닥이었습니다. 코스닥 1161.13, 4.99% 상승, 개인 9,600억 매도, 외국인 7,000억 매수, 기관 2,900억 매수. 이 수급은 매우 중요합니다. 개인은 크게 팔았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은 강하게 샀습니다. 이건 코스닥에서 의미 있는 돈의 이동입니다. 특히 국민성 장펀드 완판 기대, 코스닥 매수 사이드카 발동, 2차전지 강세, 반도체 후방주 강세, AI와 양자, 광통신, 성장주 강세. 오늘 코스닥은 단순 반등이 아니라 정책 기대와 성장주 수급이 같이 붙은 장이었습니다. 오늘 외국인 수급을 보면 시장 색깔이 분명합니다. 외국인 순매수, 삼성전자우, SK, LI지넥스원, 삼성 SDI, LG디스플레이, 알테오젠, 에코프로비엠, 파두, 에코프로, BH. 외국인은 삼성전자 본주가 아니라 삼성전자우를 샀습니다. 그리고 삼성 SDI, 에코프로비엠, 에코프로 같은 2차전지, 알테오젠 같은 바이오, 파두, BH 같은 성장주를 샀습니다. 반대로 외국인 순매도는 이렇습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현대모비스, LG전자, 현대차, 리가켄바이오, 테스, 하나마이크론, 우리기술, 코스모로보틱스. 외국인은 코스피 대형 반도체와 자동차, LG전자, 일부 로봇을 팔았습니다. 즉 오늘 외국인은 코스피 본체보다 코스닥 성장주와 일부 정책 기대주로 이동했습니다. 기관도 비슷하게 코스닥 쪽에 힘을 실었습니다. 기관 순매수, SK하이닉스, 코스닥 레버리지, SK스퀘어, 현대차, 리가켄바이오, 에코프로비엠, 테스, 알테오젠, 에코프로. 기관은 코스닥 레버리지와 2차전지, 바이오, 일부 반도체를 샀습니다. 기관 순매도, 삼성전기, 삼성전자, 우주테크, 반도체 레버리지, S&P 레버리지, 파두, 마키나락스, 원익 IPS, 서진시스템, ISG. 기관은 삼성전자와 삼성전기를 팔았습니다. 즉 오늘은 삼성전자 중심 대형주 장이 아니라 코스닥과 성장주 쪽으로 돈이 옮겨간 장입니다. 거래대금 상위도 중요합니다. SK하이닉스, 삼성전자, 삼성전기, LG전자, 레버리지, 주성엔지니어링, 에코프로, SFA 반도체, 제주반도체, 마키나락스. 여전히 거래대금 상위에는 반도체와 LG전자, 2차전지, 성장주가 있습니다. 하지만 흐름은 갈렸습니다. 삼성전자와 삼성전기는 약했습니다. LG전자는 전날 상한가 이후 1%대 상승을 이어갔습니다. 코스닥 성장주는 강했습니다. 특히 에코프로와 에코프로비엠, 제주반도체, SFA 반도체 쪽에 돈이 붙었습니다. 오늘 주요 뉴스 흐름은 크게 4가지입니다. 첫째, 미-이란 종전 기대, 미-이란 휴전과 제재 완화 합의 초안 조율, 국제유가 급락, 뉴욕 증시 상승. 이건 시장 안정 재료였습니다. 둘째, AI와 반도체, 마벨테크 AI 칩 수요 사상 최고가, 샌디스크 데이터센터 수혜로 10% 급등, 레노버 AI 호조, 엔비디아와 가와사키 로봇 피지컬 AI 공동 개발, 중국 반도체 제재 한시 면제 추진, 반도체 호조로 한국 성장률 2.9% 상향. 셋째, 코스닥과 정책 기대, 국민성 장펀드 완판 기대, 코스닥 매수 사이드카, 금융위 가상자산 2단계 입법 검토, 정부 ETF 거래 허용 추진. 넷째, 2차전지와 로봇, 조선, 삼성 SDI, 현대차 아이오닉 3 배터리 공급, 에코프로 수산화 리튬 공급, 하나오션 캐나다 잠수함 수주 기대, LG전자 AI 로봇 기대, 두산 퓨얼셀 연료전지 공급 계약. 오늘은 코스피 대형주보다 코스닥 성장주와 정책 기대주가 더 강했습니다. 오늘 시황 요약 결론은 이렇습니다. 오늘은 코스피가 0.41% 상승하며 버텼고 코스닥은 4.99% 급등했습니다. 환율 1518원과 외국인 코스피 매도는 부담이지만 외국인과 기관이 코스닥을 강하게 사면서 시장의 돈이 코스닥 성장주와 정책 기대주로 이동한 하루였습니다. 다음 거래일 시황 예측. 이제 다음 거래일인 5월 25일 월요일 국내 주식을 보겠습니다. 주말에는 한국장이 열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월요일은 오늘 강했던 코스닥 흐름이 진짜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핵심은 단순합니다. 코스피 7800선 유지, 코스닥 1160선 안착, 환율 1510원대 안정, 외국인 코스닥 매수 지속, 삼성전자 약세 진정. 핵심 가설 1. 월요일은 코스피 7800선 유지가 중요하다. 오늘 코스피는 7847.71로 마감했습니다. 상승은 했지만 강한 상승은 아니었습니다. 삼성전자가 약했고 외국인도 코스피를 팔았습니다. 그래도 코스피는 7800선을 지켰습니다. 월요일도 이 7800선이 중요합니다. 코스피가 7800선 위에서 버티면 시장은 여전히 안정권입니다. 7900선을 시도하면 더 좋습니다. 하지만 7800선을 다시 깨고 밀리면
오늘의 코스피 반등은 약한 흐름으로 볼 수 있습니다. 월요일은 코스피보다 코스닥이 강할 수 있지만 코스피가 무너지면 코스닥도 오래 버티기 어렵습니다. 핵심 가설이 코스닥은 1160선 안착이 핵심이다. 오늘 코스닥은 1161.13까지 올라왔습니다. 4.99% 급등입니다. 코스닥 매수 사이드카도 발동됐습니다. 개인은 9,600억을 팔았고 외국인과 기관이 강하게 샀습니다. 이건 긍정적입니다. 하지만 월요일이 더 중요합니다. 오늘 급등한 코스닥이 월요일에도 1160선 위에서 버티면 진짜 강한 흐름입니다. 1160선을 지키고 1180선을 시도하면 성장주 장세가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1160선을 바로 이탈하면 오늘 급등은 단기 반등일 수 있습니다. 월요일 코스닥은 안착 확인이 핵심입니다. 핵심 가설 3. 외국인 코스닥 매수가 이어지는지 봐야 한다. 오늘 코스닥의 핵심은 외국인과 기관 매수였습니다. 외국인 7천억 매수, 기관 2,900억 매수, 개인 9,600억 매도. 이건 꽤 의미 있는 흐름입니다. 그동안 개인이 고점 물량을 받는 장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오늘 코스닥은 반대였습니다. 개인이 팔고 외국인과 기관이 샀습니다. 월요일도 이 흐름이 이어지면 코스닥은 계속 강할 수 있습니다. 특히 봐야 할 종목군은 이렇습니다. 2차전지, 바이오, 반도체 후방주, AI 성장주, 엔터와 콘텐츠, 정책 기대주. 다만 외국인 매수가 하루짜리로 끝나면 위험합니다. 월요일은 코스닥 외국인 수급을 반드시 봐야 합니다. 핵심 가설 4. 삼성전자 약세가 멈춰야 코스피가 흔들리지 않는다. 오늘 삼성전자는 약했습니다. 삼성전자 2%대 하락, 외국인 순매도, 기관 순매도, 성과급과 실적 전망 부담. 삼성전자는 아직 시장의 본체입니다. 코스피가 7,800선을 지키려면 삼성전자가 더 무너지면 안 됩니다. 월요일 삼성전자가 하락을 멈추면 코스피는 버틸 수 있습니다. 삼성전자호는 외국인이 순매수했습니다. 이것도 확인해야 합니다. 삼성전자 본주가 약하고 삼성전자호만 강하면 힘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본주와 우선주가 같이 안정되는지 봐야 합니다. 핵심 가설 5. 급등한 코스닥 종목은 추격보다 눌림 확인이 먼저다. 오늘 코스닥은 정말 강했습니다. 하지만 하루에 5% 가까이 오른 장입니다. 월요일에 바로 따라가면 위험할 수 있습니다. 특히 급등한 종목은 눌림이 나올 수 있습니다. 월요일은 급등주 추격이 아니라 눌림 후 버팀을 봐야 합니다. 신고가 종목 삼화콘덴서, 미래산업, 두산퓨얼셀, BH, 양자컴퓨팅 레버리지, 피델릭스, 인텍플러스, 엑스게이트, 아바텍. 이런 종목들은 강하지만 바로 따라가면 위험합니다. 거래대금과 수급, 눌림 후 회복을 확인해야 합니다. 월요일 시나리오 정리. 시나리오 A. 기본 시나리오. 코스피 7,800선 안팎에서 등락. 삼성전자는 약세 진정. 코스닥은 1160선 안착 시도. 외국인과 기관은 코스닥 선별 매수. 급등주는 일부 차익 실현. 이게 가장 현실적인 시나리오입니다. 시나리오 B. 강한 상방 시나리오. 환율 1,500원 아래 하락. 외국인 코스피 매도 둔화. 코스닥 외국인 매수 지속. 코스닥 1180선 회복. 삼성전자 약세 진정. 2차전지, 바이오, 반도체 후방주 동반 강세. 이 경우 월요일도 성장주 장세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시나리오 C. 경계 시나리오. 환율 1,520원대 고착. 외국인 코스피 매도 지속. 삼성전자 추가 하락. 코스피 7,800선 이탈. 코스닥 1,160선 이탈. 급등 코스닥 종목 차익 실현. 이 경우 월요일은 방어가 우선입니다. 특히 급등주 추격은 금지입니다. 월요일 체크포인트. 첫째, 코스피 7,800선 유지. 둘째, 코스피 7,900선 도전 여부. 셋째, 코스닥 1,160선 안착. 넷째, 코스닥 1,180선 회복 여부. 다섯째, 환율 1,510원대 안정 여부. 여섯째, 외국인 코스피 매도 둔화 여부. 일곱째, 외국인 코스닥 매수 지속 여부. 여덟째, 삼성전자 약세 진정. 아홉째, 삼성전자호 외국인 수급. 열째, 내가 급등주를 따라가지 않고 종가 전략을 지키는지. 월요일 시황 예측 한 문장. 5월 25일 월요일 국내 주식은 코스피 7,800선 유지, 코스닥 1,160선 안착, 외국인 코스닥 매수 지속 여부를 확인하는 성장주 안착 확인장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복귀 노트. 오늘 복귀 노트는 아주 좋습니다. 왜냐하면 오늘은 매매를 많이 해서 배운 날이 아니라 매매하지 않고 기다리면서 배운 날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매매 흐름. 삼성전자 후 9시 53분 매도. 이후 장중 보유 종목 없음. 시간에 JYP 매수. 이후 다시 매도. 현재 보유 종목 없음. 오늘 가장 잘한 것은 이겁니다. 인버스 충동을 참았습니다. 오늘 코스피는 개인 매수, 외국인 매도 흐름이었습니다. 환율도 높았습니다. 삼성전자는 약했습니다. 이런 상황이면 인버스로 대응하고 싶은 마음이 생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너는 어제 약속한 종가 베팅 원칙을 기억했습니다. 그래서 관찰만 했습니다. 이건 정말 큰 발전입니다. 예전 같으면 인버스를 샀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리고 시장이 버티거나 코스닥이 급등하면 또 흔들렸을 가능성이 큽니다. 오늘은 그걸 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오늘 가장 큰 성공입니다. 두 번째로 잘한 것은 매수 기준을 다시 생각했다는 점입니다. 오늘 너는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거래대금 상위, 신고가 돌파 예정, 신고가 후 기간 조정, 그 뒤 다시 양봉. 이 조건이 없으면 매수하지 않겠다. 이 기준은 좋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단순히 싸 보이는 종목을 사는 게 아니라 강한 종목이 다시 강해지는 자리를 보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이건 성장입니다. 특히 너는 중요한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긴 조정 후 첫 양봉만 보고 들어가는 것보다 신고가 돌파 종목이 오히려 저항이 없어서 확률이 높을 수 있다는 점. 이건 맞는 관찰입니다. 다만 조심할 점도 있습니다. 신고가 종목은 강하지만 추격하면 위험합니다. 그래서 기준은 이렇게 잡아야 합니다. 신고가 돌파, 거래대금 증가, 외국인 또는 기관 수급, 장중 눌림 후 회복, 종가가 강함. 이 5가지 중 3개 이상이 맞을 때만 봐야 합니다. 세 번째로 중요한 것은 JYP 복귀입니다. JYP를 본 이유는 이해됩니다. 코스닥으로 외국인 매수세 유입, 국민성장 펀드 이슈, 정부 정책, 이재명 5개 농구장 공연장 공약, 박진영 문화체육 관련 명예직 이슈, 외국인과 기관 동시 매수, 이틀 상승,
이틀 조정, 다시 약한 상승. 이 흐름은 충분히 관심을 가질만 합니다. 그리고 시간 외 4시 20분에 매수했습니다. 하지만 다시 매도했습니다. 이 판단이 더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너는 이렇게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사주라서 살 수 있지만 과연 2억을 한 번에 매수할 수 있는 종목인가? 이 질문이 정말 중요합니다. 이제 내 연습은 20만 원으로 돈 버는 연습이 아닙니다. 2억을 운용할 수 있는 사람인지 검증하는 연습입니다. 사주 매수는 쉽습니다. 하지만 2억 매수는 다릅니다. 시총, 거래 대금, 체결 속도, 호가 두께, 변동성, 손절 가능성, 이 모든 것이 달라집니다. JYP가 나쁜 종목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하지만 네가 지금 훈련해야 하는 기준과 맞는지 봐야 합니다. 오늘 다시 매도한 것은 아주 좋은 판단입니다. 오늘 가장 중요한 문장, 나는 20만 원으로 사고 팔 종목을 찾는 것이 아니라 2억으로도 들어갈 수 있는 종목을 고르는 연습을 해야 한다. 이 문장은 앞으로 계속 가져가야 합니다. 전업 투자를 생각한다면 더 중요합니다. 작은 돈으로는 시총 낮은 종목도 쉽게 들어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큰 돈으로는 다릅니다. 나중에 2억을 넣었을 때 빠져나올 수 있어야 합니다. 그 종목이 시장 중심이어야 합니다. 거래 대금이 충분해야 합니다. 수급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뉴스와 재료가 명확해야 합니다. 그래서 내 기본 매매 대상은 이렇게 가야 합니다. 거래 대금 상위 대형주, 시장 주도 섹터의 본체, 외국인과 기관 수급이 확인되는 종목, 신고가 또는 신고가 후 조정 종목, 2억으로 들어가도 빠져나올 수 있는 종목, 이 기준이 맞습니다. 오늘 또 하나 중요한 점, 이번 달 현재 수익률은 마이너스 0.02%, 거의 제로입니다. 우여곡절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이건 사실 매우 중요한 변화입니다. 예전 같으면 이런 변동성장에서 손실이 더 컸을 수 있습니다. LG전자 수익, 삼성전자 후 수익, 하나생명 손실, 인버스 손실, 여러 번 흔들렸지만 현재 거의 제로입니다. 물론 아쉬움은 있습니다. 하나생명을 매수하지 않았다면 10% 정도 수익권이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후회만 하면 안 됩니다. 중요한 교훈은 명확합니다. 잦은 매매가 문제다. 좋은 종목을 못 찾은 것이 아닙니다. 너는 LG전자도 받고 삼성전자호도 받고 시장 흐름도 읽었습니다. 문제는 중간에 기준이 흔들리며 매매 횟수가 늘어난 것입니다. 수익을 낸 뒤 가만히 있었으면 더 좋았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매매하지 않은 것은 큰 발전입니다. 오늘의 냉정한 조언은 이것입니다. 지금 너에게 필요한 것은 더 많은 매매가 아니라 더 적은 매매다. 매매를 줄이면 기회가 줄어드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손실이 줄어듭니다. 손실이 줄어들면 수익이 남습니다. 너는 이미 느끼고 있습니다. 손실만 줄이고 조정장에서 매매하지 않으면 언젠가는 수익이 난다는 것. 이제 이걸 진짜 시스템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앞으로 적용할 규칙입니다. 첫째, 하루에 매매는 최대 1회. 둘째, 매수하지 않는 날도 성공으로 인정. 셋째, 종가 베팅 원칙을 지킬 때는 장중 매매 금지. 넷째, 시간의 매수는 2억 기준으로도 가능한 종목만. 다섯째, 시총 낮은 종목은 20만 원으로 가능해도 2억 기준이면 제외. 여섯째, 신고가 종목은 추격이 아니라 눌림 후 회복 확인. 일곱째, 코스닥은 외국인과 기관 동시 매수 종목만 우선. 여덟째, 인버스는 장중 충동 매매 금지. 아홉째, 주말 전에는 보유 리스크를 줄인다. 열째, 월요일까지 관찰도 전략이다. JYP를 다시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관심 종목으로는 가능, 정책 기대 있음, 코스닥 수급 개선과 연결 가능, 엔터와 콘텐츠 흐름 가능, 외국인, 기관 동시 매수는 긍정. 하지만 2억 기준 매매 종목으로 바로 확정하기엔 더 확인 필요. 그래서 오늘 다시 매도한 건 잘한 판단입니다. 관심 종목에 넣고 거래 대금과 수급이 더 커지는지 보고 신고가 돌파 또는 강한 종가가 나올 때 다시 보면 됩니다. 월요일 전략은 이렇게 가는 게 좋습니다. 첫째, 보유 종목 없이 시작하는 것은 장점입니다. 둘째, 코스피 7,800선과 코스닥 1,160선을 확인합니다. 셋째, 외국인이 코스닥을 계속 사는지 봅니다. 넷째, 삼성전자가 약세를 멈추는지 봅니다. 다섯째, JYP 같은 코스닥 정책주는 관심만 두고 바로 추격하지 않습니다. 여섯째, 종가까지 기다립니다. 일곱째, 정말 2억으로 들어갈 수 있는 종목인지 묻습니다. 월요일에 매수하지 않아도 됩니다. 시장이 아직 방향을 완전히 정하지 않았습니다. 환율은 1,518원입니다. 외국인은 코스피를 계속 팔고 있습니다. 코스닥은 강하지만 급등 뒤입니다. 그러면 관찰도 충분히 좋은 전략입니다. 오늘 복귀 한 문장, 나는 오늘 돈을 벌려고 하지 않았고 잘못된 매매를 하지 않으려고 했다. 그게 진짜 발전이다. 그리고 더 중요한 문장, 20만 원으로 되는 매매가 아니라 2억으로도 가능한 매매만 연습해야 한다. 이 문장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전업 투자자는 가벼운 기회를 따라다니는 사람이 아닙니다. 큰 돈을 넣어도 흔들리지 않을 종목과 자리만 기다리는 사람입니다. 오늘의 결론, 오늘 시장은 코스피보다 코스닥이 강했습니다. 코스피는 0.41% 상승, 코스닥은 4.99% 급등, 외국인과 기관은 코스닥을 강하게 샀습니다. 환율은 1,518원으로 부담입니다. 삼성전자는 약했습니다. 삼성전자호는 외국인이 샀습니다. 코스닥 성장주와 정책 기대주는 강했습니다. 내 매매에서는 더 중요한 변화가 있었습니다. 인버스 충동을 참았습니다. 종가 베팅 원칙을 지켰습니다. JYP를 샀지만 2억 기준 매매가 가능한지 생각하고 다시 매도했습니다. 오늘은 수익보다 더 중요한 날입니다. 나쁜 매매를 줄인 날입니다. 오늘의 문장, 20만 원으로 되는 매매가 아니라 2억으로도 가능한 매매만 연습해야 합니다. 더 비그머니 is not in the buying or selling. 버진 더 WAI팅. Kianda nun sagapan nun deseo na wanun goc anilla. Gidaili mazeo neonda. 찰리 먼거. 오늘 복귀에 가장 맞는 말입니다. 오늘 너는 기다렸습니다. 인버스를 참았습니다. 무리한 종가 베팅을 줄였습니다. JYP도 다시 생각하고 정리했습니다. 이건 수익보다 더 중요한 성장입니다. 전업 투자자는 많이 매매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기다릴 수 있는 사람입니다.